안녕하십니까.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오늘 또 시장은 여지없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특히 코스닥 시장이 많이 빠졌죠. 며칠 동안 코스닥 시장 행보를 잘하다가 오늘 또 급락을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거래소가 또 급락을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이제 중국의 HSBC PMI 지표가 예상치보다 잘 나온 51로 잘 나왔었죠. 그러면서 중국 관련된 경기 민감주들이 반등을 하면서 시장을 다소 좀 안정감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에 개인만 매매하는 종목들은 그냥 급락하고 바닥에서 추가 급락하니까 거의 공포를 자극하는 그런 장입니다. 자, 시장의 뉴스에 보시면 개인 투자자가 많이 줄었다고 그러죠. 그만큼 이제 기관과 큰 손이 매매하지 않는 종목은 투자 심리가 이렇게 위축되어 있을 때는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오히려 손절하게 되는 그런 우려를 범하죠.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잘 공부를 하고 주가에 대한 기술적 이해뿐만 아니라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잘 알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공개하는 종목을 위주로 매매를 해서 연습을 하시면 이 시장을 잘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지난주에 전 종목도 오늘 시장이 좋았었는데요. 오시아 같은 경우에 오늘 또 여러분한테 아주 바닥권에서 이제 우상향할 수 있는 좋은 종목을 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계속해서 강의하고 종목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는 인생 역전입니다. 그리고 거액자산가를 꿈꾸면서 해야만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저 동방박사가 여러분들을 거액자산가의 길로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네, 아무리 어려운 시장이라도 주식시장은 기회가 언제든지 여러분 앞에 올 수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평상시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주식 관련 책도 많이 읽고 강의도 많이 듣고 시장을 보면서 준비를 해 놓으시면 언제든지 강세장 왔을 때 여러분이 수년 동안 수개월 동안 벌지 못했던 손해났던 것을 한 번에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장이 여러분한테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래서 믿고 오늘 또 열심히 강의를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차트 이외 활용 계속해서 동방박사에 있던 매매 기법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특히 시세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게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난번에 캔들 차트도 배웠고 그 다음에 스토캐스틱도 배웠고요. 이제 거래량과 주가의 상관관계도 배웠었죠. 매물대도 배우고 이제 어느 정도의 집대성해서 가장 어렵다고 얘기하는 여러분들이 책을 봐도 어렵고 뭐 공부를 해도 공부한 사람들도 어렵다는 이 엘리어트 파동 이론 여기에서 오늘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어트 파동 이론 하면 책이 한 권 이렇게 몇 권으로 이루어진 것도 있고요. 그만큼 파동이란 게 어렵습니다. 이 엘리어트 파동을 창시한 분도 엘리어트의 어떤 파동의 명확한 이해를 갖추지 않았지만 우리는 굳이 뭐 박사학위 따는 것도 아니고 실전에 매매하는 거기 때문에 간략하게 단순화 심플화만 시키면 여러분도 아주 쉽게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활용한 매수 매도 포인트에 대해서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리어트 파동 이론은 주식 투자하려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올라갔을 때 대다수가 사가지고 어느 정도 올라가면 다 팔아제키고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요즘 장 같으면 박스권 장이기 때문에 조금 올랐다 안 팔면 다 빠져요. 특히 한 6일 전에, 한 1, 2주 전에 샀던 롯데케미칼을 예를 들어서 17만원, 2천원, 17만 2천 샀어요. 저희도 샀는데,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그 가격에, 그럼 18만 5,500원을 찍고, 어제 같은 게 18만 2,500원 찍고 바로 17만 5,500원가 바로 내려옵니다. 상 가격까지.
그러면 과연 그것을 팔아야 될까 말일까 고민이 많죠. 그죠? 단기 투자자는 팔아야 되고요. 중장기 투자자는 어떤 파동을 봤을 때는 팔 때가 아닌지 그런 것을 어떤 자신의 어떤 투자 기간에 따라서 매매의 포인트를 잡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파동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보시면 엘리어트 파동 이론인데 이 파동이란 것은 결국은 주가는 파동입니다. 주가는 파동이라는 것은 자, 여러분들 주식은 생물이다.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죠. 주식은 생물이다. 주식은 생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살아서 꿈틀꿈틀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살아 움직입니다. 그래서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방치하면 안 되고 잘 보듬어서 잘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식을 한번 하게 되면 자주 방치하지 말고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죠. 움직임이 어떻게 움직일지. 자, 뭐 살아 움직여 가다가 길을 가다가 뭐 산사태가 나면 못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작은 사태면 건너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어 올라가서 갈 수도 있고 정말 바위가 큰 덩어리 있으면 못 가고 다시 되돌아와야 되고요. 생물들은 그렇죠. 그것처럼 주식은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런데 또한 주가는 생물이듯이 이 생물이 그냥 움직이지 그냥 뭐 사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일정한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그 패턴을 갖고 있는데 하나에 보면 사이클, 인생의 사이클이 있듯이 주식도 하시다 보면 잘 될 때 있지만 안 될 때 있습니다. 죽을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뭐 사정은 계속 잘 될 때도 있습니다. 그죠? 장은 뭐 장하고 상관없이 그만큼 파동이 있습니까? 될 때 안 돼. 인생도 그렇듯이 주식은 특히 그렇습니다. 주식은 자, 주가는 파동이다. 파동입니다. 파동. 주가는 파동이라는 것은 움직인다는 거죠. 주식이. 자, 어떻게 움직이냐면 주식이 올라갈 때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갈 때도 막 내려가 움직여요. 계속 내려가진 않아요. 주식이. 계속 올라가진 않아요. 그죠? 올라갔다가 내려가기도 하고 내려갔다 올라가기도 하고 과연 이게 어떻게 어떤 원리에 의해서 어떤 이론으로 올라가고 내려가는지 그게 상당히 궁금하죠. 그래서 그것을 이론적으로 개발한 게 바로 엘리어트 파동의 어떤 개념인데 이게 파동의 거의 근본입니다. 저는 엘리어트 파동의 개념을 이걸 가지고 응용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뭐 몇파 1파 상승이다, 3파 상승, 5파 상승이다, 뭐 A파 하락, 뭐 하락 B파, 하락 C파,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파동을 가지고 엘리어트 파동만 가지고 주식을 하는 건 아니죠. 파동을 간략히 정리를 했는데 이 기산점 파동은 시작할 때 하고 고가가 어디가 고가인지 어디가 저가 시작점인지 기산점 이 기산점이 어디인지에 따라서 파동을 잘못 해석할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파동론자조차도 차트에 이 파동을 보면서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주식하면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3만 원에 왔어요. 팔았어요. 파동에 거의. 그런데 보니까 아니죠. 제가 옛날 하이닉스를 7,000원, 6,000원대, 7,000원대 사가지고 계속 하니까 이제 34,000원 찍고 못 갔을 때 드디어 이제 다 왔다. 충분히 반영됐고 그랬는데 다시 3만원 초반을 지키고 다시 치길래 이제는 4만 5천원, 4만 5천 이제 7만 5천원 정도가 목표가이기 때문에 그 이상 가면 팔자. 그렇게 했는데 8만 9천원, 8만 6천원 찍고 지금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그처럼 파동을 3만원대 파동이 끝나는 줄 알았더니 파동이 계속 3파가 연장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7, 8만원까지 갔죠. 그만큼 파동을 이렇게 보시면 어디서 고가인지 어디서 저가인지 그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 파동은 엘리어트 파동을 먼저 기본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어트 파동은 아주 기본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죠.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응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 보시면 파동이 이 빨간색 보시면 자, 빨간 게 크게 바닥에서 시작해서 기산점에서 시작해서 한 번 올라가죠. 올라갔다 또 조정을 받아 또 내려가죠. 주가란 게. 그리고 또 한 번 크게 올라갑니다. 크게 올라가고요. 그 다음 또 내려갔다가 또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이게 보시면 1단계 올라가고요. 또 2단계 올라가고 3단계 올라가죠. 그래서 상승은 단계별로 3단계 상승을 하는 것이고 간략히 이야기하면 하락은 1단계 하락하고 또 2단계 하락을 합니다. 이렇게 간략히 이해를 하면 되는데 이렇게 파동이 이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시면 이 파동이란 게 결국은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게 빨간색 이게 보시면 크게 이렇게 세 파동이 있었죠. 요 첫 번째 올라가는 게 1파고요.
두 번째 1파 가다가 조정은 2파 조정파고요. 3파 상승파죠. 3파 길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4파가 또 조정파 나옵니다. 그리고 또 다시 5파동. 파동이 자 이렇게 5개 파동이 있죠. 상승 5파라고 그러죠. 자 상승 5파에는 상승이 1파와 3파와 5파는 상승 파동이고요. 상승파고 2파와 4파는 조정파입니다. 조정파죠. 그래서 상승 중에서도 조정을 2번에 조정을 하고 오를 때는 3번이나 오르죠. 이렇게. 그만큼 그리고 또 그래서 여기가 상승 파동입니다. 여기가 상승 파동이고 자 그리고 상승이 고점을 찍고 나서 하락할 때는 2번의 하락을 하죠. 그래서 이것을 오른쪽에 이제 빠지기 천정을 찍고 빠질 때 여기서 A파 하락, B파 하락 A파, 하락 B파, 하락 C파입니다. 그래서 하락 3파죠. 여기 하나, 둘, 세 개니까 3파. 그리고 1파, 2파, 3파 나오죠. 그래서 여기는 하락 중에 상승 조정파죠. 상승파죠. 이게 상승파죠. 이건 하락파고 하락파인데 결국은 하락 3파 중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크게 보면 이게 하나의 여러분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요 그림을 학교 다닐 때 이 당구장에 열심히 다녀서 당구 처음 배울 때는 당구 다이가 막 눈에 누워있으면 천정에 당구 다이를 보이고 그렇죠. 그죠? 그처럼 막 공부를 하다 보면 집중하다 보면 뭔가 내 머릿속에 이미지로 다 그려져야 됩니다. 자, 파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지가 차트를 보면서 이미지가 어떤 파동인지 엘리어트 파동에 대응해서 대비해보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 번씩 그려보고 그런 게 공부하는 것이죠. 무조건 뭐 A면 A다, B는 B다. 딱 이렇게 주식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꾸 그려보기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또 있습니다. 이렇게 큰 파동이 이렇게 있죠. 그런데 이 파동이란 것은 자, 큰 파동 안에 또 작은 파동이 있고 작은 파동에 더 작은 파동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상승할 때 있죠. 자, 1파와 3파와 5파는 상승파라 그랬죠. 상승파는 파동이 또한 그 안에서 또 파동이 있는데 상승 파동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한 단계 두 작은 파동이 또 파동이 한 개 다섯 상승 5파가 나오죠. 또 여기도 또 상승 5파가 나오고요. 여기도 상승 5파가 나옵니다. 자, 이외에 상승파기 때문에 1파, 3파, 5파는 상승파인데 그렇고요. 자, 하락 상승 중에서 상승 5파 중에서 하락 2파, 하락 4파, 2파, 4파는 하락이라도 그죠? 하락은 몇 단계 하락? 파동이 3개입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1단계, 2단계처럼 이렇게 파동을 그립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하락은 거꾸로입니다. 그죠? 하락은 내려갈 때 방향이 미치죠. 미치기 때문에 밑으로 갈 때 단계로 3단계 하락을 하고요. 또다시 반등할 때는 이렇게 3단계 하락합니다. 여기 상승한 것처럼. 그리고 내려가다 주가가 크게 올라갈 때는 또다시 2번밖에 안 올라갑니다. 2단계 상승. 그러고 나서 또다시 빠질 때는 크게 또 빠져요. 그래서 하락할 때 잡으면 자, 하락할 때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대다수 주식을 하다가 숱하게 썩는 경우가 발생하는 겁니다. 썩는 경우가 주가가 여기서 계속 보고 있는데 주가가 올라갔어요. 야, 계속 가네. 따라잡기가 겁나. 그죠? 그래서 따라잡지 않고 나는 기다렸어. 내려갈 때 쌀 때 사겠다. 그래서 기다립니다. 이렇게 쫙 빠져요. 이야, 빠질 때는 안 사죠. 그래도 아무리 주식을 잘 몰라도 그죠? 안 사고 있다가 오르네. 이때 딱 삽니다. 오른 애건 처음에 오를 땐 잘 모르잖아요. 그죠? 첫 번째 오를 때면 두 번째 여기 오를 때 여기서 사버립니다. 주식을. 자, 대다수가 여기서 삽니다. 주식을. 올라간 주식을 내려오니까 여기서 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듯이 올라갈 때 사면 편하게 먹는데 꼭 올라갔다 내려온 종목을 삽니다. 그죠? 내려온 종목을 사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내려온 종목을 딱 사요. 여기서. 야, 그래서 잠깐 먹습니다. 잠깐 5%, 10% 먹어요. 먹으면 평가 수익이 나죠. 수익 났으니까, 갑자기 급락을 합니다. 이렇게. 왜? 하락 파동에 내가 들어갔기 때문에 짧은 반등판은 있지만 2단계 상승 짧은 반등판이 있지만 하락할 때 크게 3단계 하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깨집니다.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말 데이트레이드나 단타, 장중에 데이트나 단타가 아닌 이상은 하락하는 종목을 낙폭과대주라든지 하락하는 종목을 사가지고 요거에서 사가지고 요걸 먹겠다 짧게 바보 같은 짓입니다. 절대로 하락하는 종목을
기술적 반등 매매하면 그날이나 다음날 바로 아침에 오늘 사서 수익이 났어요. 그죠?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에 여차면 안 가면 바로 매도를 하든지 본전을 지켜준다든지 그러면 하락하는 것도 반 수익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 같은 장이 어떻습니까? 자, 올해 같은 장에 계속 주가는 안 가고 박스권 장이었죠. 박스권 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하락하는 것도 많았죠. 대사 종목이 하락했으면. 그러면 하락한 종목을 잠깐 사서 잠깐 수익 났다 그냥 깨집니다. 그죠? 들고 있으면 무조건 거의 90%가 깨지는 그런 장이 올해 장이었죠. 그래서 올해 장이 정말 작년보다도 훨씬 어려운 장이 올해 같은 장입니다. 그래서 하락 파동에서 나오는 장에 있었고요. 박스권 장이고. 그래서 아주 어려운 국면에 놓여 있는 그런 거죠. 자, 파동은 이렇게 상승 5파, 하락 3파로 나눠진다. 요거를 간략히 정리를 하면 엘리어트 파동 이론은 자, 파동이 상승 5개 파고 하락도 3개 파동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죠? 이게 8개 파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거 투자 상담사라든지 이런 시험이나 금융 자격, 주식 관련 자격증에는 거의 다 나오는 기초적인 문제가 이런 거죠. 상승은 5개고 하락은 3개고 그래서 하나의 파동, 한 개의 파동은 8개의 파동으로 이루어진다. 8개 상승 5개, 하락 3개라는 거죠. 그래서 이 파동이 하나의 사이클이 끝납니다. 하나의 사이클이 끝나면 또다시 사이클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박스권 상승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하락할 때도 그렇고요. 박스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스권에서도.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파동이 왔다. 파동이 나왔다 또 사라졌다가 나왔다. 그런데 결국은 작은 파동들이 이루어져서 또 큰 파동 만들고요. 큰 파동, 더 큰 파동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분봉과 일봉과 주봉과 월봉을 보면서 파동을 잘 그리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자,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한번 공부를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시면 자, 엘리어트 파동 이론은 특징이 있죠. 특징. 꼭 외우셔야 됩니다. 특징은 자, 상승 파동은 1번 파동, 2번 파동, 3번 파동, 4번 파동, 5번 파동인데 1번 파동은 자, 추세가 전환되는 시점으로 새로운 추세가 시작되는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자, 박스권에 주가가 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이 박스권이죠, 주식이. 그래서 박스권에서 딱 벗어났습니다. 이렇게 벗어났는데 파동이 여기서 시작해서 벗어났어요. 그래서 이게 간다고 생각하고 1번 파동이라 생각하고 잡으면 여기 1번 파동 생각 잡으면 또다시 내려가고 이 박스권에 있는 파동이 대다수 있고요. 돌파했더라도 또다시 박스권의 파동이다. 이렇게 오해를 해가지고 여기서 팔게 됩니다. 내려오면 팔았는데 좀 있다 보니까 며칠 지났다 보니까 급등해서 파동이 이게 3파동이 나오죠. 그래서 1파동 나왔을 때 박스권 돌파했을 때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그죠? 그래서 1번 파동은 정말 추세가 전환되는 시점에 나오기 때문에 아주 박스권 하단에서 나옵니다. 박스권에서 나오기 때문에 박스권에서 나와서 잘 몰라요. 사람들 1번 파동. 그래서 1번 파동인지 박스권에 계속 있는 파동인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1번 파동은 잘 모르지만 시세의 전환점에서 나온다. 출발점이고요. 자, 2번 파동은 1번 파동과 반대 방향, 1번 파동이 나오면 1파가 나오면 반대 방향으로 2번 파동 나온다. 이거 조정파라 그랬죠. 자, 3번 파동은 결국은 뭐죠? 이게 다시 올라갑니다. 많이. 그래서 3번 파동은 5개 파동, 상승 5파라 그랬죠. 5파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격 변동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그러면 가격 변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지난번 거래량 배웠었죠. 에너지. 거래가 잘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3파동은 아주 중요하게 봐야 된다. 그래서 보시고요. 자, 그래서 엘리어트파 상승 파동 네 번째 파동이죠. 예측하기 아주 용이하고 복잡하잖아요. 4개 파동은 1번 올라갔다, 2번, 3 여기 조정파가 4파가 아주 용이하다 예측하기. 그리고 그래서 요 조정기의 끝판에 매매하는 수익이 많아요. 자, 그리고 상승 파동 중에 마지막으로 보시면 5번 파동이 있죠. 이 5번 추세의 막바지 국면인데 대다수 사람들이 5번 파동에 들어가서 하락 파동 바로 전에 사가지고 수익이 났다가 나는 깨졌네, 물렸네. 그게 바로 5번 파동 막바지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5번 파동은 될 수 있으면 파동이 있으면 이렇게 있자. 그러면 1파, 3파, 5파자. 그러면
여기 3파동에서 주로 매수를 해야 된다. 박스권을 돌파할 때 그때 매수하면 가장 강력하고 거래가 잘 실리고 이런 종목을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3파동만 기억하셔서 매매하면 된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3파동의 특징이라든지 이런 거 잘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이 꼭 매매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파동 이론 중에 상승 5파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또 여러분들한테 좋은 종목을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렸던 종목 중에서 아직까지 매도 목표가가 안 와서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 다시 팔아야 될지 다시 계속 들고 가야 될지 그런 리뷰하는 시간을 먼저 갖고 그 다음에 또한 좋은 종목 여러분들 세 종목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리뷰 및 투자 의견입니다. 보시면 백산, 자, 신문에도 뭐 나오고 요즘 백산에 대한 인기가 좀 있습니다. 그죠? 백산, 자, 백산하고 KT 서브마린, 하나케미칼, 현대제철, 오시아. 자, 이게 시간별로 있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한테 또 뭐 여러 가지 맥 종목 리뷰했거든. 목표가 시연해서 그런 것은 목표가 시연했던 종목들은 제가 제시했던 목표가 같던 종목들은 리뷰 안 해드려도 되죠. 목표가 시연했으니까 단기적으로 뿐만 아니라 그럼 중장기로 들고 갈 거는 당연히 1차적인 목표가가 도달하면 그 다음에 바로 또 2차 목표가 중장기 목표가 가지 않습니다. 주식은 갔다가 조정받는 거죠. 자, LG전자 제가 7만원 정도 69,000원에 출천해서 78,000원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78,000원 가면 79,600원 찍고 내려왔는데 78,000원 내려가면 목표가 가잖아요. 그죠? 거기서 다시 조정을 받고 다시 치면 8만 이상 돌파를 하면 그 다음에 8만 5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아직까지 목표가 가지 않은 백산 같은 경우를 먼저 보겠습니다. 백산은 자 지금 현재 수익률 14%인데 보유하고 있는 상태 보유하시고요. 수급도 아주 좋고 그대로 갑니다. 그리고 KT 서브마린 장 5월 달에 추천해서 어제 또 5,400원, 5,500원까지 갔었는데요. 오늘 코스닥이 나쁘면서 같이 쭉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찬단가 내외고 이 종목은 배당도 2.5% 주니까 부채비율 50%밖에 안 돼 KT 그룹 겁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조정 시 오히려 매수해야 되는 종목이다. 그래서 좋은 종목이다. 그래서 갖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KT 스는 5월에 뭐 코스닥 급락장에서도 별로 안 빠졌었죠. 그만큼 하나케미칼 그 다음에 자 요즘 태양광 미국의 클린 플랜이라고 이제 관련된 이제 국회에 통과되면서 클린 플랜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 사업이 많이 발전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규제도 이제 탄소 배출뿐만 아니라 환경 관련 규제가 많이 들어가서 클린 플랜 중에 그래서 결국 태양광 설치량을 늘려야 되는 그런 구조죠. 그래서 요즘 특히 하나케미칼 오시아가 다른 시장은 별로 안 지난주 금요일도 시장 급락했는데 이 종목들은 오히려 올라갔던 종목들이죠. 그만큼 관심이 많은 지금 현재 바닥에서 사람들이 관심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구체적인 리뷰를 한번 들어가서 더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현대제철은 자 오늘 또 많이 올랐죠. 그죠? 75,000원 지금 매수하라 그러는데 자 지난주죠. 그래서 2주 동안 하나도 안 빠지고 75,000원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가져가시면 돼요. OCI도 마찬가지 168,000원 제가 사러 갔는데 168,000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178,000원이죠. 그만큼
많이 올라왔죠. 그죠? 그래서 5%, 6% 정도 올라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리뷰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규 종목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갖고 있는 종목을 어떻게 하고 향후에 더 들고 갈지 그런 게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아주 주식이죠. 그리고 특히 수익이 난 종목들 있죠. 수익이 난 종목은 팔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익이 난 상태에서 회사가 좋고 계속 성장하면 주가도 이 실적 2분기 좋고 3분기 좋다면 그냥 홀딩해서 들고 가면 되죠.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대다수 투자자들은, 개인 투자자들은 빨리 이익을 실현하고 나와가지고 빨리 이익을 실현하고 나와가지고 자, 아까 제가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가르쳐 드렸듯이 파동 상승파만 배웠죠. 그죠?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상승파. 여기가 상승파입니다. 여기서부터. 자, 상승파동인데 한번 보시면 상승파동 이렇게 나오는데 보아요. 한번 확 올랐죠. 올랐다가 이 박스까지 얼마 안 올랐어요. 그죠? 조정을 계속 줬습니다. 그죠? 그리고 2파 조정하고 또 3파 확 올랐어요. 그죠? 또 조정 주고 그 다음 마지막 5파 오던 그 다음에부터 끝났죠. 주식이 이렇게. 끝나가 계속 내려왔죠. 하락이 마무리됐습니다. 여기서 보면. 자, 그래서 보면 이렇게 파동을 가지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구체적으로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데요. 자, 이렇게 수익이 지금 사서 수익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자, 우상향 하는 것을 들고 가면 되죠. 굳이 팔지 마시고. 지난번에 장이 폭락했을 때 5,100원인가까지 내려갔었습니다. 하지만 회사 실적이 워낙 좋고 향후에도 계속 좋은 거죠. 그래서 백사는 자동차 내장재 중에 인조 가죽 있죠. 자동차 안에 그 가죽을 친환경적인 소재로 만든 가죽을 만들어서 백사는 실적이 아주 좋아지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 8,010원까지 갔죠. 작년 6월 달에. 그래서 올해 지금 박스권에서 지금 조정을 충분히 받고 다시 반등하려고 해서 매물이 많죠. 자, 그런데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그래서 들고 가시면 된다. 자, 그래서 목표가 7,500원대까지 한번 들고 가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KT 서브마린입니다. 자, 이게 보시면 이게 차트가 크게 이렇게 길게 보이죠, 그죠? 이렇게 보이는 게 주봉입니다. 주봉. KT 서브마린 주봉입니다. 주봉이란 것은 일봉 말고 주봉이니까 한 좀 길게 중기 투자자로서 보기 아주 좋은 종목이죠. 주가가 보시면 여기 노란색 여기 많죠. 여기 매물대입니다. 그죠? 매물대 한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주봉상에 120 주봉상으로 매물대 놓여 있죠. 그죠? 그래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주 조정받고 다음 주부터 본격 상승을 해서 아마 다음 주부터 6,000원대 한번 가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되는 종목이면서 지금 5,100원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조정받고 다음 주부터 양봉이 떠서 가게 되면 여기가 6,200원인데요. 6,800원 정도까지 내에는 충분히 간다. 이렇게 보시고 잘 들고 가자. 그리고 요즘은 특히 코스닥 종목 중에 믿을 만한 주식이 별로 없어요. 실적이 안 좋게 나오기 때문에 1분기도 안 좋은데. 자, 그러면 2분기가 이제 실적 2분기 끝나가지고 6월이니까 그럼 6월달가 실적이 좋은 종목을 사놓으면 8월에 코스닥 실적 발표할 때 그때까지 실적 종목 별로 안 빠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종목 1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습니다. 영업이익 35, 많이 나왔죠. 연간 영업이익 120억이면 시가총액 한 1,200억 정도 가야 되는 종목인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 1,100억 정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향후에 성장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KT 서브마린은 제주와 목포에 해저 터널이 시작이 된다면 그게 본격화가 되면 이 KT 서브마린 급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급성장을 하게 되면 그런 터널이 되면 해저 터널은 중요한 게 여러분들 그냥 터널 짓고 터널 해서 통신 깔고 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안에 유지 보수를 계속 해야 되죠. 그래서 KT 서브마린 중요한 게 유지 보수를 안정적으로 유지 보수비가 안정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현금 창출력이 아주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현대모비스가 여러분들 부품주, 자동차 부품주죠. 그런데 현대모비스가 AS 사업부는 현대모비스가 물품을 대죠. AS 하는 거 부품을. 그래서 AS 사업부가 현금 창출하는 캐시 카우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것도
유지 보수비가 상당히 좋게 들어서 1분기 실적이 아주 좋게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어진다. 그리고 프로젝트들이 많이 앞으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 가능성이 아주 높고 그 다음에 아시아 지역도 아시아는 남아시아나 이런 쪽에는 섬들이 많죠. 그죠? 섬이 많기 때문에 섬 연결해서 통신을 해저 쪽으로 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뭐 사업도 같이 하고 있지만 충분히 해외 진출에 대한 성장성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좋은 종목 갖고 가십니다. 자, 하나케미칼 보시면 자, 하나케미칼은 요렇게 주가가 요렇게 내려와서 무지하게 내려와서 15,400원 작년 6월 24일 대폭락할 때 15,300원 찍고 주가가 올라가서 24,800원. 제가 저희들은 19,000원에 19,200원에 들어가서 24,500원에 24,800원 찍는데 제가 24,500원에 매도 사인을 줘서 팔고 나왔던 종목인데요. 다시 또한 그런 영광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주식은 한번 가다가 조정을 많이 받고 갑니다. 그죠? 그렇게 본격적인 지수가 확 올라야만 이 주식도 확 오릅니다. 좀 늦어요, 지수보다. 작년에 지수가 7월부터 살살 가다 9월 14일, 10일부터인가 갔거든요. 그래서 한 달 동안 갈 때 25%, 30%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잘 보고 있다가 추세 상승할 때는 매매로 확 들어가시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케미칼은 나는 하나케미칼 매매에서 손실 안 난다. 어떨 때 뭐 오시아 매매에서 손실 안 난다. 오시아 같으면 회사 내용 잘 알고 그 다음 기법 잘하면 그냥 매매하시면 되죠. 다른 거 중소형주 가지고 뭐 아무리 해가지고 들고 있다가 손해 나가지고 계속 들고 있어 봤자 허송세월만 보냅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좋고. 자, 그러면 이제는 박스권이죠. 여기서 여기 모양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모양. 그래서 이렇게 한번 시세가 나면 또 조정을 들어갑니다. 한 달 정도. 그래서 아직 갔다가 여기 조정받고 아직 추세 상승을 하려면 좀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한 8, 9월 정도 되면 시세가 한번 본격적으로 저 위에까지 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서 관심 있게 보시면서 바닥권이니까 18,000 초반 오면 사고 이렇게 해서 매매를 하시면 된다. 자, 현대제철 7월 지금 2주째죠. 제가 이야기하고는 10일 날 이야기했나요? 그래서 현대제철은 여기서 보시면 자, 여기서 들어갔죠. 여기서. 자, 그래서 여기 올라왔습니다. 수렴하고 올라왔죠. 그죠? 보니까 한번 이렇게 딱 그림을 보면 여기 하늘색 매물대가 있죠. 그죠? 매물대 다 위에 있습니다. 지금. 매물대 위에 있다는 얘기는 매물대를 돌파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조정을 받더라도 충분히 추세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일본어 봤을 때 이게 1파 상승, 아까 파동을 1파 상승이고 조정받고 다시 가게 되면 3파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3파 상승이 나오면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75,000원 이렇게 돌파하고 가게 되면 85,000원까지도 쉽게 갈 수 있는, 그렇다. 물론 모멘텀이 있어야죠. 그 모멘텀이 뭘까요? 현대제철. 오늘 중국의 PMI, HSBC PMI 지수가 잘 나오면서 50 이상으로 51점 잘 나오면서 결국은 롯데케미칼, 현대제철 이렇게 경기 민감주들이 올랐죠. 그죠? 그것처럼 모멘텀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오늘 뭐 유럽의 PMI 지표 유럽의 건 좀 잘 안 나와가지고 오늘 유럽장을 좀 봐야 되는데 일단은 모양은 좋죠. 그래서 보시고요. 자, 주봉을 보면 아까는 일봉이고 주봉을 보면 매물대가 여기 있습니다. 85,000원 내외. 자, 그래서 매물대까지 가면 추가 상승은 좀 시간이 걸린다. 일단은 박스권 상단에 왔기 때문에 74,000원 정도 내외 왔기 때문에 조정을 받고 있다. 그래서 조정을 받고 있다가 나중에 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장이 좋으면 이런 것은 꼭 놓치지 말고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OCI. 이 OCI 가지고 고생하신 분은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OCI가 왜 OCI 가지고 고생을 하는지 아세요? OCI 가지고 고생하신 분들은 실적을 잘 모르고 오팡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산업, 태양광 산업, 태양광 오팡 분석을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자, 태양광 지금 현재 폴리실리콘 킬로그램당 23달러 내외를 하고 있는데 23달러가 BEP입니다. BEP. BEP 브레이크 이븐 포인터 23달러 킬로그램당. 자, 그러면 23달러 이하로 가면 손실이 난다는 거죠. 팔아봤자. 그러면
15달러까지 내려갔었죠. 엄청나게 손실이죠. 그래서 주가가 많이 빠졌었어요. 작년 빠지고. 그래서 이제는 중국의 태양광 시장의 국제적으로 글로벌 1위는 중국입니다. 중국 16GW, 미국은 14 정도밖에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중국이 훨씬 몇 배 시장이 큽니다. 그죠? 그래서 중국 시장에서 태양광 이 구조조정이 거의 완료돼 가는 시점이다. 그래서 중국의 구조조정이 거의 완료되면서 대형사들이 모듈을 이제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모듈 가격도 올라가고 그래서 폴리시리콘가 어느 정도 올라와서 전체적으로 실적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해 실적 개선이 되고 내년부터 본격 실적 개선이 되기 때문에 박스권 아직 돌파를 못하고 있는데 2분기 실적이 1분기 흑자잖아요. 2분기부터 해서 3분기 특히 좋아질 거로 보이는데 그래서 3분기까지는 좀 좋아질 거로 본다. 그래서 3분기에는 여기서 올라가면 20만 원 정도 내외 20만 원 그래서 20만 원 정도까지를 보고 19만 5천의 목표가인데요. 보고 매매를 하시면 충분히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하시고 바닥권에 있는 종목은 특징은 그렇습니다. 박스권에서 쉽게 올라갔다가 쉽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박스권에서 매매를 할지 아니면 바닥에 사서 이익 난 상태에서 계속 들고 갈지 둘 중 하나는 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박스권에서는 어느 정도 올라오면 팔고 또 밑에 사고 종목만 안 떠나면 되죠. 그 정도는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고 지금은 이라크 내전 정전 불안이 있죠. 그리고 이라크가 정전 불안이면 유가부터 해서 불안하죠. 그럼 대체 에너지 쪽에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양광 그리고 중국의 경제 PMI 제조업 지표도 잘 나왔기 때문에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있고요. 정책적으로 태양광 쪽에 중국은 석탄 화력 발전을 못하게 하는 정책을 피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태양광 쪽에 훨씬 더 보조금이 향후에 정책적으로 나오지 않겠나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기다리던 새로운 종목 또 새 종목을 오늘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새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중장기 공략 삼성이라는데 굳이 또 중장기라고 뭐 6개월, 1년 이렇게 들고 가라고 제가 중장기로 한 게 아니라 중장기로도 좋고 단기 바닥에서 시작해서 중장기로 수익이 난 상태에서 중장기로 들고 가라는 얘기입니다. 수익이 안 나면 빨리 손절을 하셔야 됩니다. 중장기 종목은 이제 시작을 턴어라운드를 시작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턴어라운드 종목은 처음에는 빨리 안 가요. 바닥에서는 뭐 박스권 움직이다가 추세가 나중에 그러지거든요. 그래서 좀 먹다가 재미가 없으니까 다른 종목 가야지. 그러다 보면 나중에 많이 가 있어요. 자, 현대제철 그렇죠. 75,000원. 이 장에 지난 금요일로 폭락했을 때 현대제철 사면 손실이 안 났죠. 그죠? 그만큼 그런 종목들입니다. 제가 리치맨 무료 공개 방송뿐만 아니라 현대제철 강조를 7만 원 많이 해드렸습니다. OCI도 많이 해드려요. 롯데케미칼 16만 초에서도 계속 추천해드렸고요. 자, 보시면 자, 현대건설, 대륙제관, CJ, CGV 자, 요 세 종목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와, 동영박사가 현대제철 관심 종목으로 소개하는데 지금 이라크 정정 불안하고 중동이 불안한데 왜 현대건설을 좋게 볼까?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그래서 현대건설은 또한 2분기 건설주들은 요즘 작년부터 시작해서 GS건설부터 해서 뭐 이번에 삼성중공업도 그랬지만 1분기에 건설주들이 실적이 안 나왔습니다. 그죠? 그런데 잘 나온 종목이 있었죠. 그게 대우건설과 현대건설입니다. 왜냐하면 대우건설은 특히 중동 말고 기타 지역,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이런 데서 마진이 좋은 영업을 해서 실적을 개선을 시키고 있고 그래서 대우건설은 주가가 괜찮은 모습이잖아요. 그죠? 현대건설은 뭐 6만 있던 종목이 지금 이렇게 5만 2천 원까지 와 있는데 안 좋죠. 그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사도 되는 그런 구간에 왔다. 한가운데 있죠, 지금. 그래서 건설주를 잘 보시고요. 또한 중요한 것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현대건설, 그 다음에 대륙제강, CJC. 대륙제강은
저도 5,000원에서 가치주처럼 사놓고 있으라. 7,500원까지 가면 9,000원까지 갈 수 있다면요. 그러니까 있으라. 그러고 있어서 6,000원 뭐 8,700원까지 왔나요? 6,300원이고요. 현재가. CJ, CGV. 이것은 그렇게 높은 가격이 제가 뭐 장기 투자 일보다도 단기적으로 이제 모멘텀이 있으니까 가고 있는 상태다. CJ, CGV 중국 시장의 성장에 대한 수혜주다. 영화관 그런 얘기고요. 자, 한번 한 종목씩 보겠습니다. 자, 현대건설. 자, 현대건설은 중요한 것은 이제 미착공 PF 이게 1조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많이 미착공 PF가 해소가 됐고요. 주택 부분 리스크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PF 대출 관련된 뭐 주가 하락에 대한 염려는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해외 수주가 지역 다변화. 자, 해외 수주가 주로 아시아 지역 한 50% 정도 되고 중동 지역이 한 33% 정도 되는데 중동 지역도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실제 그렇게 우려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위기가 오더라도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기타 지역으로 다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다변화라는 것은 자, 한쪽에 가게 중동 지역에만 치중됐던 게 아시아 뭐 아프리카도 그렇고요. 많이 다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수주가 안정적으로 올해도 100억 불 정도 수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부총리가 바뀌면 들어오면 신임 부총리가 주택 경기를 살리려고 많이 노력해서 그동안 잘 안 됐던 주택 경기 관련된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다주택자 가세 완화가 됐죠. 그리고 되면서 주택 거래량 회복도 기대가 되고 있고, 그리고 특히 2분기에 실적의 외형 매출뿐만 아니라 이익도 성장한다. 왜냐하면 현대로템, 현대엔지니어링 합병했죠. 그래서 그 실적이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정적으로 합병 실적이 반영돼서 주가가 안정적으로 실적 안정적. 그래서 이 OPM이 7.5%. 자, 건설사가 OPM이 7.5% 나오면 아주 좋은 거죠. 자, 그래서 안정적으로 나오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실적이 개선된다. 이렇게 보셔서 아주 좋은 종목이니까 갖고 가시기 바라고요. 자, 관심 있게. 자, 보시면 기술적 분석 보시면 차트를 보시면 엄청나게 빠졌죠. 그죠? 51,800원. 6월 16일 날 지난주 51,800원까지 갔는데 5만 원 지지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에 52,000원 정도 매수를 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번 주에 양봉이 나오면 자, 양봉이 나오면 다시 반등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바닥권이다 보고요. 자, 수급을 보게 되면 누가 사냐? 와, 기관이 올 4월 달부터 실적이 건설 안 되고 쫙 내려갔죠. 그죠? 무지하게 많이 내려갔죠. 무지하게 팔았다는 얘기죠. 많이 팔았습니다. 이렇게. 기관이 이제 팔고 더 이상 팔 게 없다. 옛날에 얼마 전에 16만 왔을 때 롯데케미칼도 다 이렇게 팔거나 팔 게 없어서 올라가 좀만 사니까 쫙 올라가잖아요. 10%는 기본 올라옵니다. 그죠? 그것처럼 7%는 기본. 자, 이제는 현대건설 기관들이 쭉 팔고 나서 이제는 바닥에서 안 팔고 있죠. 오히려 좀 사고 있다. 그렇게 보고요. 그런데 자, 순매수 한 쪽은 누구냐면 여기서부터는 5월 중순부터 개인이 했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은 뭐 여기서부터 계속 순매수가 돼 있죠. 4월 중순부터. 왜냐하면 실적이 괜찮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순매수가 돼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제는 이 개인들이 갖고 있는 주식을 기관이 여기서 내려오고 있죠. 여기 기관이 받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관이 받으면 기관 매수가 들어오면 살살 매출 들어오면 바닥을 확인했다. 그래서 바닥에서 잘 사시면 된다. 자, 그리고 매수가는 오늘 52,400원인데 52,000원 정도 뭐 내려가면 이렇게 사시고요. 목표가는 중기적으로 62,000원, 단기적으로 56,000원, 57,000원입니다. 한 10% 가까이 10%에 7에서 10% 정도 단기 목표가는 단기는 56,000원 정도 중기는 62,000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손절가는 51,800원 저가를 안 깰 걸 보이기 때문에 51,000원으로 손절가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륙제강 두 번째 종목은 대륙제강입니다. 대륙제강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부탄 가스 통을 만드는 회사죠. 자, 부탄가스 가격이 인상이 6월도 되고 있고요. 자, 그럼 가스 가격 인상, 이제 부탄가스도 물론 LNG 가격을, LNG를 넣기 때문에 LNG가 원가는 밑에 있고,
지금 판매가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이 마진이 스프레드가 좋기 때문에 아주 인상 이제부터 실적이 부탄 사업 부분도 실적이 나오고요. 자, 그래서 폭발 방지 부탄가스 맥스 부탄이 있습니다. 요즘은 세월호 있고 나서 안전에 대한 엄청 강조를 하죠. 국가 안전처 되듯이. 그래서 맥스 부탄이 안전하죠. 안 터지는. 그래서 이 시장률은 급격히 상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에 대한 실적에서 결국은 2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걸로 보이는데, 왜냐하면 부탄가스만 있는 거 아니죠. 에어졸 있죠. 에어졸 사포. 자, 모기 스프레이 이런 거 있죠. 모기약 뿌릴 때 안에 드는 가스죠. 그 가스를 얘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부탄가스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전반적으로 2분기 사상 최대의 실적이 나올 걸로 보이고, 올해 매출액이 11% 증가되고요. 영업이익은 50%나 증가됩니다. 자, 영업이익이 50% 증가되면 엄청나게 증가되는 거죠. 주가는 그럼 50%는 뭐 매출액도 뭐 10%는 기본이고 5,000원 정도에 저도 관심 있게 계속 뭐 이야기 해드렸는데 50%에서 5,000에서 50% 가면 7,500원이죠. 한 7,500원까지 충분히 갈 걸로 보입니다. 5,000대 시작한 주식은 대다수 7,500원 찍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조정을 받든지 하고 장기적으로 9,000 이상도 갈 수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관련된 뭐 또 법도 통과되면 좋은 종목이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 보면 월봉을 보니까 아직까지 월봉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 매물대를 좋은 위치에 있는 상태고요. 좀 길게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 자, 그리고 기관이 많이 사고 있죠. 기관이 특히 많이 사고 있기 때문에 기관 수급이 이제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200원 매수해서 목표가 7,500원, 손절가 5,900원입니다. 자, CJ CGV. 중국에서 경쟁은 영향한. 자, 중국의 MS가 0.9%, 2.5% 정도 늘었습니다. MS가 늘고 있고, 국내 성장세도 1분기에 성장하고 있고, 2분기 매출액이 10% 증가. 자, 영업이익은 40% 증가돼요, 작년보다. 이제는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없어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 또 급등을 좀 했는데, 그래서 이런 종목은 이제 실적이 2분기 개선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관심 있게 단기적인 매매도 좋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리고 자, 주가로 많이 올라가죠. 68,000원까지. 그래서 여기서 올라가면 여기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53,000원 정도까지만 보면 되지 않을까. 그 이상은 그때 실적이 나온 거 확인하고 그때 하더라도 지금은 단기적인 매매해서 53,000원까지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 수급은 보시면 기간이 조금 아직 이제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매수가는 48,000원, 목표가 53,000원, 손절가 46,000원 이렇게 보시고, 요거는 뭐 장기 투자보다 단기로 매매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잘 보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식 투자는 인생 역전입니다. 그리고 고액자산가를 꿈꾸면서 해야만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저 동방박사가 여러분들을 고액자산가의 길로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엘리어트 파동이론 오파까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좋은 종목도 세 종목을 해드렸습니다. 이 시간을 관심 있게 계속 보시면 아주 여러분한테 수익을 잘 갖다 줄 거, 안전한 가격대 사서 바닥에서 사서 천천히 이익 난 상태에 들고 가는 아주 편안한 매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큰 돈을 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에 거액자산가 되는 바로 그 길입니다. 그래서 잘 공부하시고 열심히 하시면 그 결과는 좋게 나올 거로 봅니다. 지금 결과를 보시면 잘 나오죠. 그래서 그 상세한 내용, 종목에 대한 관심, 상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리치맵.co.kr 이렇게 리치맵으로 오시면 장중 방송도 하고요. 저녁에 먹방도 하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온라인 방송에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주 오셔서 같이 저하고 종목 고민도 하고 같이 뭐 시장도 읽고 이렇게 하시면 지금보다 더 나은 주식의 어떤 삶이 될 것이 보이고요. 자, 그리고 최근 들어 시청자들의 상당히 인기가 있는
동방박사의 종목 신호등이 2시 반에 항상 생방송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좋은 종목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시장에 안 좋은 시장에서도 아주 히트치는 종목들에 내가 동방박사 진단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매일매일 오셔서 보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거액자산가 길을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